안녕하세요, 원리에더터 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튜브리스 작업하는 거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튜브리스 작업을 완벽하게 하는 법, 이거는 제조회사에서도 모르고 업계에서도 모르고 샵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완벽하게 세팅된 거는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튜브리스 작업하는데 외국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대충 하죠. 막 튜브리스 림테이프 막 대충 감고. 근데 이게 뭐 딱히 뭐 그렇게 해도 뭐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튜브리스 작업 완벽하게 하는 법,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휠 보면은 림 테이프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림 테이프, 튜브리스 테이프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 제조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붙이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붙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복불복입니다. 방향이 맞게 붙여지는 경우가 있고 방향이 안 맞게 붙여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뭐 그거를 방향이 안 맞게 붙인다고 해서 뭐 딱히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이거 튜브리스 림테이프 방향을 저는 맞추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샵 사장님들도 그렇고 업계 회사 뭐 이거 휠 제조 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신경 써서 붙이는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친구들, 뭐 샵하는 친구들이나 뭐 영업사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해서 얘기를 해도 그거를 그 림테이프 방향이 있는 거는 원래 모르죠. 다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림테이프 방향을 맞게 붙인다는 거를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림테이프 방향을 맞춰서 붙이려고 합니다. 이제 튜브리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튜브리스 작업할 때 보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 알콜 솜 같은 게 들어있어요. 뭐 들어있는 회사도 있고 안 들어있는 회사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알콜 솜이 이제 여기 림 표면을 이제 깨끗이 닦아주는 겁니다. 이제 림 테이프가 잘 붙으라고 이제 닦아주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웬만하면은 휠 밸런스를 보는 거죠. 돌려봤을 때 아무리 새 휠이라도 간혹 가다가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가다가 림이 살짝 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새 휠들은 잘 맞는데,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뭐 유명한 뭐 휠셋 제조 회사 같은 데서는 이거를 잘 맞춰서 오는데 뭐 이제 좀 저렴한 제품들은 좀 안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 다 잘 맞춰서 오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MB 휠셋입니다. 지금 제가 작업할 거는 MB 휠셋인데, MB 휠셋 같은 경우에는 닛불이 외부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닛불이 없습니다. 닛불을 조이려면은 여기 안쪽에서 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전용 공구로 이 구멍에다가 연장을 넣고 닛불을 조여야 되는데, 닛불이 그러니까 이 림 안쪽에 있는 거죠. 근데 튜브리스 테이프 작업을 하면은 이거를 작업할 수가 없어요. 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림 테이프를 다시 제거를 하고 휠을 잡고 다시 림 테이프를 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림 테이프 감는 작업도 쉽지는 않고 오래 걸려서 웬만하면 림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휠 밸런스를 보는 게 좋겠죠. 휠 밸런스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휠이 안 맞았다면은 이제 휠을 잡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밸런스는 다 잘 맞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콜 솜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알콜 솜이 들어있고, 이 알콜 그걸로 여기를 림 표면을, 여기 안쪽 림 있죠? 여기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깨끗이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안쪽에 뭐 이게 알콜 솜이 안 들어있는 거면은 그냥 뭐 그 우리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클리너 있잖아요. 그걸 뿌려서 닦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더럽죠. 이렇게 지금 알콜 솜을 닦으면 림 안쪽이 이렇게 더럽게 시커멓게 뭐가 막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림 표면 안쪽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렇게 해야 테이프가 잘 붙어요. 튜브리스 테이프가 아무리 튜브리스 테이프 강력하게 붙지는 않습니다. 붙지는 않는데 어차피 튜브리스 테이프를 감아 놓고 이제 안에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얘가 압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튜브리스 테이프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초반에 작업할 때 이렇게 림을 깨끗이 닦아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엄청나게 묻어 나오죠. 지금 림이 안쪽이 처음에 이제 가공할 때, 공장에서 가공할 때 이제 이물질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많이 묻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안쪽을 닦아주셔야 돼요. 림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줍니다. 작업하기 전에 닦아주고, 타이어 휠은 두 개 다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쪽만 하고 한쪽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소면 없을 때는 이거 멀티클린 있잖아요,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클리너 있잖아요, 그거 또 100% 거의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헝겊에다가 알코올 뿌려줘서 이렇게 풀면은 이 안쪽을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몇 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안쪽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이 최대한 림테이프가 잘 붙게. 이렇게 해도 계속 때가 나오죠. 이렇게 새까맣게 때가 나오죠. 이렇게 림 표면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고,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방향이 뭐냐면, 튜브리스가 타이어가 이게 안에 실란트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전 방향이 자전거가 앞으로 굴러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방향을 제가 하네스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오랜만에 진짜 하네스를 꺼냈어요. 하네스를 꺼냈는데, 이게 바퀴가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바퀴가 앞으로 돌아갈 때 테이프 마감이, 테이프가 감아져 있는데 테이프 마감이 바퀴가 돌아가는 방향에 맞게 잘라진 상태로 마감이 되면 얘가 계속 칠 거란 말이에요. 안에서 실란트를 툭툭 치면서 그 테이프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 테이프 벌어진 사이로 실란트가 계속 침투를 하겠죠. 침투를 하면은 나중 되면은 이제 작업되어 있는 튜브리스 작업되어 있는 바퀴 뜯어보면 그 사이로 실란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림 테이프 사이로. 그리고 이제 심하면 림 테이프 사이로 그게 벌어져서 이제 바람이 새는 경우가 있죠. 밸브까지 이제 벌어져 버리면 얘가 이제 바람이 새기 시작하죠. 밸브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림 테이프 방향을, 이게 마감되는 부분이 이게 바퀴가 돌아가는 방향대로 마감이 되면 이게 그 실란트를 넘어가겠죠. 안 치고.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되게 좀 복잡한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테이프를 감을 때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서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끝나는 부분이 뒤를 바라보고 있겠죠. 뒤를 바라보고 있으면 얘가 바퀴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갈 때 그 실란트를 안 치겠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반대로 감았어요. 이렇게 반대로 감아가지고 테이프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바퀴가 돌아가는 방향대로 테이프가 끝났다면 그게 이제 살짝 뜨잖아요. 테이프 끝부분이 살짝 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앞으로 돌아가면서 실란트를 치겠죠. 여기 밑에 안에 들어있는 실란트가 고여있는 거를. 그러면은 그 사이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 뜯어보면은 다 그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맞출 때 이제 로테이션 방향은 다 알죠.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 센터락, 이쪽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쪽하고 이 스프라켓이 장착되어 있는 쪽을 구별해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고, 앞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쪽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림 브레이크인 휠은 이게 뒷바퀴는 바로 구별이 되는데, 스프라켓 방향이 있어가지고 바로 구별이 되는데, 이게 앞바퀴는 가끔씩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이제 QR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QR이 꽂혀 있으면 이쪽 레버 방향이 이쪽이면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QR까지 빼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껴야 되는지 이쪽으로 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로고를 보면 됩니다. 대부분 뒷바퀴에 맞춰서 로고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뒷바퀴가 이제 인더스트리 라인이라고 이렇게 뒤를 보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앞바퀴도 그거랑 로고랑 똑같은 로고 위치로 맞추면 그게 로테이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튜브리스 테이프 방향, 이거 끝까지 보셔야지 샵 하시는 분들도 도움되고, 집에서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조 회사 측에서 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휠 만드는 데서 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밸브가 여기 있죠. 저는 그래도 림테이프를 좀 많이 감는 편이에요. 이게 림테이프를 조금 감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밸브 바로 앞쪽 홀 몇 개 앞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감고
바로 뒤에서 커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튜브리스가 바람이 새는 경우는 대부분 밸브 쪽에서 새요. 밸브 쪽에서 이제 그 테이프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꽤 많이 감아요. 거기서 밸브에서부터 거의 한 반절까지는 아니고 거의 4분의 1 정도까지는 뒤로 많이 빼서 감습니다, 테이프를. 근데 그렇게 많이 감을수록 바람이 새 확률이 적어요. 근데 튜브리스는 한번 처음에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테이프를 대충 붙이고 타이어를 껴고 바람을 넣는데 바람이 샌다 그러면 그거 실란트로 막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란트로 막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일단 바람을 넣는데 바람이 새면 무조건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튜브리스 작업 테이프 다 붙이고 밸브 넣고 바람을 넣었을 때 웬만하면 바람이 거의 안 새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란트를 넣고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근데 바람을 넣었는데 막 밸브나 막 다른 곳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막 난다, 바람 넣고 얼마 안 돼서 바람이 다 빠져버린다, 그 상태에선 실란트로 막으려고 하면 바람이 언젠가는 새게 되어 있습니다. 실란트도 막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테이프 붙이는 방향 제가 말씀드렸죠. 테이프를 붙일 때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밸브가 여기 있고 이게 지금 로테이션 방향이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한 바퀴 감아서 오면은 마감이 이렇게 돼서 이 테이프에 살짝 뜬 부분이 앞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그 실란트를 계속 쳐서 그 부분이 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붙이면, 이렇게 붙여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 마감이 되면 이게 그냥 실란트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맞춰서 테이프를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나 앞에서 시작해요. 여기가 밸브면 여기가 밸브 구멍에서 한 두세 칸 정도 앞에서, 세네 칸 정도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테이프는 솔직히 많이 감을수록 좋아요. 근데 정말 무게를 줄이시려고 하시는, 초경량 세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무게도 줄이시려면 딱 한 바퀴만 딱 감아 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한 바퀴만 감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시작할 때도 웬만하면은 잘 붙여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 대부분 림 테이프는 휠에 들어 있어요. 튜브리스 림 테이프는 뭐 새 거 사면은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튜브리스 림 테이프가, 그러니까 뭐 중간에 튜브리스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튜브리스 림 테이프를 이 림 폭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림 폭에 맞는 거를 어떻게 선택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림 폭을 예를 들어 버니어로 재요. 안쪽에 버니어를 재고 림 폭이 뭐 20mm가 나왔다 그러면은 20mm보다 훨씬 두꺼운 한 23mm에서 24mm 짜리 테이프를 써야 됩니다. 두께가 그 정도 두께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가운데가 볼록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가 볼록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붙였을 때 양쪽이 딱 맞는 테이프를, 그러니까 림폭이랑 딱 맞는 테이프를 쓰면은 이 가운데를 꾹꾹 눌러서 붙였을 때 이 양쪽이 완전히 붙지 않겠죠. 빈 공간이 꽤나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한 3mm, 보통 3mm에서 4mm 정도 더 두꺼운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 양쪽이, 그러니까 끝까지 빈 공간 없이 다 붙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이렇게 림 테이프 붙인 다음에 열풍기가 있으면,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기로 하셔도 돼요. 끝부분에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이 테이프가 딱 붙습니다. 진짜 착 달라붙어요. 열을 살짝 가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이게 딱 밀착이 되면서 테이프가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 작업은 끝부분, 시작할 때와 끝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을 살짝 가해 가지고 끝부분을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여기가 정말 딱 밀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열로 살짝 가열해 준 다음에 밀착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림 테이프를 붙이는데, 림 테이프를 붙이는 요령은 뭐 딱히는 없습니다. 그냥 그 뭐 다른 해외 유튜브 영상 가운데 잘 맞춰 가지고 가운데를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이는데 이게 손가락이 아픕니다. 한 바퀴 돌려면 손가락 지문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쓰는 건 역시 목장갑이죠. 면장갑. 꾹꾹 눌러주는 손에 면장갑을 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꾹꾹 가운데 부분을 잘 눌러 주셔야 돼요. 가운데 부분이 뜨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뭐 조금 뜨는 건 상관없는데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뜨면 얘가 나중에 그 부분이 떠가지고 사이로 바람이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튜브리스 테이프 붙이는 팁은 가운데 부분을 꾹꾹 잘 눌러서 붙이는 게 팁입니다. 가운데 부분 이렇게 양쪽을 벽에 붙여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면장갑을 껴야 미끄러지거든요, 잘. 그래서 이렇게 쭉쭉 당기면서 센터 잘 맞춰가지고 쭉쭉 당기면서 가운데 부분 이렇게 꾹꾹 잘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쏙쏙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꾹꾹 빈 공간 없이 잘 붙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 꾹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테이프 붙여주시면 한 바퀴 감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이제 한 바퀴를 감았습니다. 거의 한 바퀴 감았고, 이제 한 바퀴 감고 테이프랑 만나는 부분 있죠. 만나서 이제 밸브 있는 쪽 여기까지 테이프가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거의 4분의 1바퀴 여기까지 감습니다, 테이프를. 그러니까 밸브랑 멀리 떨어진 데까지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이게 훨씬 튜브리스 작업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멀리 가는 편인데, 이제 여기 이제 만나는 부분에서도 여기 만나기 전에 이 테이프 밑에, 일단 밑에 두 겹이 겹치잖아요. 두 겹 겹치는 부분 전에 이 양쪽을 꾹꾹 눌러 가지고 이 사이드 쪽을 꾹꾹 눌러서 테이프를 완전히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로 위를 지나가는 거죠. 한 바퀴 더 감는 거죠. 한 바퀴 더 감는 게 아니라 위에 이제 겹치게 붙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겹치게 붙는 거죠. 여기서부터도 공기를 좀 잘 빼줘야 돼요. 얘가 웬만하면 이게 뜨면 안 좋거든요. 이게 웬만하면 뜨면 안 좋아서 이렇게 가운데 꾹꾹 눌러 가지고 웬만하면 공기를 잘 빼서 작업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튜브리스 테이프 붙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팔이 되게 아프거든요. 이게 꾹꾹 눌러야 돼 가지고 이게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 작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공임이 꽤 많이 나와요. 팔이 아프고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여기가 지금 밸브예요. 얘가 지금 밸브가 여기 MB 로고 있는 데가 밸브고, 전 여기서 거의 4분의 1까지 테이프를 더 감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조회사에 들어있는 테이프, 지금 MB 기준으로는 이 테이프가 여유가 좀 있어요. 거의 그냥 좀 타이트하게 붙이면은 바퀴 3개까지는 붙일 수 있는 테이프 양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테이프가 남으니까 좀 여유있게, 좀 저 뒤까지 여유있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붙이고 있어요. 팔 아파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작업 하나 했는데, 바퀴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너무 꾹꾹 눌러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픕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갑을 안 끼고 하면, 뭐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문 사라집니다. 지문 사라져. 손가락 아프죠. 일단 집에 가서 씻고 나오면 이제 잘 때 손가락이 끝에가 이제 손톱이랑 밀렸다고 해야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꾹꾹 미니까 손톱이랑 살하고 밀려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나는 장갑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감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4분의 1 정도 오죠. 여기서 여기까지 감고 이제 가위로 커팅을 해요. 보통 뭐 다른 유튜브 뭐 다른 데서 보면은 가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커팅을 하는 데가 있죠. 근데 굳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커팅해 가지고 약간 삐죽하게 하시는 데도 있는데, 그냥 반드시 잘라도 됩니다. 반드시 자르고 이제 여기도 꾹꾹 눌러 가지고 마감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부터 꾹꾹 눌러서 붙이고, 그 다음에 양쪽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운데가 많이 안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끝에도 이제 열풍기로 살짝 가열을 해서 완전히 밀착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열풍기로 가열을 하면 테이프가 살짝 그 보호필름 붙듯이 약간 보들보들해지면서 더 밀착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붙여줘야 바람이 웬만하면 안 셉니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붙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열을 가해서 하면 되겠는데, 굳이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다른 부분은 이게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게 계속 밀어내잖아요. 압으로 바람이 안에 빵빵히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 테이프를 계속 밀어내서 이런 곳으로는 바람이 새진 않아요. 이런 곳으로는 바람이 새진 않는데, 대부분 이 끝나는 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끝나는 부분이 뭐 림하고 여기 밸브하고 한 이만큼에서 끝났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한 대로 방향이, 바퀴 돌아가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테이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바퀴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 테이프 끝나는 부분에 실란트를 계속 칠 겁니다. 실란트를 계속 치면서 이 사이로 실란트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계속 뜹니다. 살짝씩 뜨면서 이제 밸브까지 가면, 이제 그때는 바람이 새는 거죠. 이제 밸브 사이로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테이프를 이렇게 많이 감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떠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방향을 맞게 테이프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 테이프가 끝부분이 살짝 뜨잖아요. 근데 바퀴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바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 실란트 부분이 저 부분을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실란트가 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테이프 방향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튜브레스 작업할 때. 근데 뭐 제조회사도 이렇게 이거를 맞춰서 붙이는 제조회사는 없어요. 그냥 막 붙이다가 이렇게 방향 이렇게 대로 붙이면 좋은 거고, 반대로 붙여도 뭐 걔네들은 뭐 상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집 1셋, 집 303 파이어크래스트를 써봤는데, 그것도 튜브리스 테이프가 붙어서 나와요. 그거는 튜브리스 테이프가 붙어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걔도 방향이 거꾸로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걔네들이 이런 거 신경 쓰고 붙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을 신경 써서 붙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만,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가? 아무튼 저만 이렇게 이거를 신경을 써서 붙였거든요. 튜브리스 작업할 때. 근데 다른 뭐 영업사원이나 뭐 다른 뭐 샵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를 이렇게 맞게 붙이는 사장님들이나 뭐 영업사원 이런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죠. 이 방향을 맞게, 돌아가는 방향에 맞게 이렇게 커팅을 하면 얘가 이제 실란트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커팅을 방향을 맞게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밸브 장착하고 타이어 장착하면 됩니다. 이제 튜브리스 밸브를 장착해야겠죠? 밸브는 지금 여기가 밸브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송곳으로 여기 밑에다 밸브 쪽에 이렇게 집어 넣어서 정확하게 센터 맞춰가지고, 이제 이게 뭐 복인데 이렇게 센터 맞춰서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뚫습니다. 살짝 구멍을 살짝 뚫어요. 뚫고 그다음에 넓히는 거는, 저는 예전에 RC를 했기 때문에 리머로 써요. 바디 리머로. 얘로 이제 구멍을 뚫어줍니다. 위에를 이렇게 뚫어줘요. 밸브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근데 송곳으로 살짝 뚫어가지고 밸브를 밀어 넣으면 이게 밸브로 인해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림 테이프가 심하게 십자가로 찢어지거나 그러면 그 사이로도 바람이 새더라고요. 그 사이로 바람이 새가지고 저는 리모로 살짝 돌리면은 이게 찢어지진 않을 정도로 딱 구멍이 좀 딱 맞게 뚫어집니다. 뚫어지고 이제 튜브리스 밸브를 장착해줍니다. 튜브리스 밸브. 이제 보통 MB 휠은 전용 튜브리스 밸브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다 튜브리스 휠이죠. 휠 자체가 새 것들은 튜브리스 또 전용으로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밸브를 장착해줍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장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 밀어 넣으면 얘가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브를 장착해주고 눌러서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에 이게 중간에 이거 잠가주시면 돼요. 이 이제 MB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살짝 바람이 빠져 나오는 방식이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림 안에 공기가 차면 림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살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림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일로 바람이 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밸브를 쓰면은 이 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작업을 하면. 네, 이렇게 밸브 장착해주고, 이렇게 해서 밸브 장착해주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라서 밸브 장착해주고, 요즘에는 이것도 지금 림이 되게 넓은 림이에요. 요즘 나오는 림은 림이 넓고 후클이 있습니다. 여기가 후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크가 없는 림들은 튜브리스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클린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휠이 내가 어떤 휠을 샀는지 이게 튜브리스가 되고 클린처가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새 제품으로 나오는 휠들은 대부분 여기가 턱이 없어요. 후크리스입니다. 후크리스. 그래서 튜브리스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타이어는 튜브리스 전용 타이어를 써주셔야죠. 당연히. 여기다는 지금 구디어 거 타이어를 장착하려고 해요. 그리고 타이어 보통 호환표를 들어가서 보시면 그 타이어 사이즈 최적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28C를 장착하라고 권장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림이 넓어지면서 이제 타이어도 조금씩 다 두꺼운 거를 쓰는 추세죠. 요즘에는. 그래야지 타이어를 꼈을 때 이게 림폭이 두꺼워지니까 타이어를 꼈을 때 이 림하고 이 타이어하고 이게 정확히 일직선이 딱 맞아 떨어져야 가장 공기 저항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역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저보다 공부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박사 학위 따고 뭐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맨날 공기 터널에서 열심히 테스트하고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타이어를 장착하는 거는 뭐 타이어 장착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타이어도 보면 로테이션 방향이 있어요. 타이어 보면은 이제 무늬가 살짝 있는 것들은 여기 로테이션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 방향으로 장착을 하라고. 근데 이제 뭐 고가의 로드 휠들은 보통 로테이션 방향이 없죠. 무늬가 없으니까. 이렇게 민문이라서 로테이션 방향이 없는데, 로테이션 방향이 없는 거는 방향이 없는 대로 껴주시면 되고, 그냥 아무렇게 껴주시면 되고, 로테이션 있는 거는 또 타이어 회전 그거에 맞게 방향에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디테일, 섬세한 그런 디테일인데, 보면은 타이어에 보면 로고가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죠. 이 로고랑 이 밸브 위치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저는 항상 맞춰서 장착을 합니다. 이 밸브랑 이 로고가 딱 가운데 딱 오게,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타이어를 장착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를 장착해 줘요. 타이어는 뭐 저는 레버를 쓰는 편입니다. 튜브리스 레버를 써요. 근데 타이어 이제 레버를 쓰는 거죠. 타이어 레버를 쓰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쓴 상태로 얘를 장착해 주려면은 이 끝 비드 부분에다가 오일을 살짝 발라주시고 손으로 꾹꾹 밀어서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이어가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일을 안 바른 상태로 타이어를 장착하려고 하면 타이어 장착하기가 꽤나 쉽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구디어 타이어 장착해 줍니다. 중간에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얘기 좀 하다가 영상이 끊겼어요. 이거 아까 말했는데 이게 타이어를 이렇게 이리저리 만지다 보니까 이게 로테이션 방향이 있네요. 얘는 무늬가 없어가지고 로테이션 방향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로테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방향 화살표 이쪽으로 있죠.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이에요. 타이어 장착할 때 이 로테이션 방향을 맞춰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타이어에 이제 써 있는 게 있고 안 써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 써 있어요. 무늬가 있는 것들은 그냥 무늬를 보고 진행 방향을 하면 되고, 무늬가 이렇게 없는 것들 있잖아요. 무늬가 거의 이렇게 민들민들한 것들은 로테이션 방향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방향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로테이션이라고 써져 있죠. 로테이션 써져 있는 방향에 맞게 타이어를 장착해 줍니다. 와, 근데 저거 앞에 아까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앞바퀴는 작업을 했어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앞바퀴는 작업했는데 이거 와, 구디어 타이어 이거 엄청 안 껴지네요. 엄청 짱짱합니다. 와, 이거 금방 끼는데 와, 작살 나네요. 타이어 엄청 안 들어가네요. 이제 타이어가 이제 잘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것들은 진짜 죽어납니다. 진짜 죽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밸브랑 로고 위치를 저는 맞춰서 세팅을 해드려요. 뭐 이거 그냥 간단한 디테일이긴 한데 세심한 건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장착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뻐요. 이렇게 해야 생뚱맞게 어문대 로고 있으면 좀 덜 이쁘잖아요. 그리고 장착할 때 이제 타이어 레버를 씁니다. 타이어 레버는 이제 슈발베 거,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제가 써본 타이어 레버 중에 이 슈발베 이 타이어 레버가 휠에 뭐 스크래치도 안 나고 뭐 제일 얇아가지고 집어넣고 당기기도 편하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팁은 이 타이어 레버를 쓸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엄청 중요한 팁이에요. 보통 휠 보면은 여기에 로고가 써져 있잖아요. 지금 얘는 MB는 로고가 많이 없는 편인데 로고 엄청 크게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 여기에 로고 엄청 크게 써져 있고 막 이렇게 로고 막 심하게 써져 있는 것들은 로고가 있는 데서 타이어 레버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절대는 아닌데 웬만하면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고 있는 데서 타이어 레버 쓰다가
삑살이 나면 로고 벗겨집니다. 로고가 벗겨져요. 로고가 뜯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 레버가 힘을 엄청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이게 레버를 제낄 때. 그래서 대부분 로고 쪽은 이렇게 있으면 로고 쪽을 먼저 끼워 주시는 거예요. 로고 쪽을 타이어를 먼저 끼워 주시고, 타이어 레버를 쓸 때는 로고가 없는 쪽에서 타이어 레버를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레버 없이 장착하려면 뭐 가능은 한데, 이봐요, 엄청나게 빡시죠. 타이어 레버 없이 장착하는 거는 빡십니다. 그리고 타이어 레버 없이 장착하려면 이 비드에다가 그 슈발베에서 나오는 뭐 이지핏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약간 기름 성분의 그런 거를 바르고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와, 이거 구디어 타이어, 이야, 살벌합니다. 살벌해. 이거 끼는데 아까도 앞바퀴 꼈었는데 와, 이거 살벌하도록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얘가 엄청 짱짱해요. 타이어가 이게 사이즈가 이거 650B인가 할 정도로 타이어가 짱짱해요. 그래서 제가 끼는데, 앞바퀴도 끼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거 지금 뒷바퀴도 끄고 있는데 얘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야, 타이어가, 야, 이거 이렇게 뻣뻣할 줄은 몰랐네요. 타이어가 끼기 힘든 것들 몇 개 있어요. 빅토리아 타이어도 끼기 되지게 힘들고, 빅토리아는 끼는 건 쉬운데 이게 아무튼 좀 작업하기 힘듭니다. 뭐 작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타이어 끼기 힘들고요. 5천성 타이어 엄청나게 끼기 힘들다고 해요. 저는 5천성을 취급을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5천성 타이어도 엄청나게 끼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얘도 지금 구디어 타이어거든요. 아, 얘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나 이제 얘랑 한참 씨름하고 있어요. 한참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자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타이어 장착할 때 레버를 쓰는 위치가 로고가 없는 쪽을 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로고가 없는 쪽에서 당겨 주셔야 되고, 로고가 있는 쪽에서 당기다가 예를 들어서 타이어 레버가 삑사리가 팍 난다 그러면 로고가 벗겨집니다. 로고가 벗겨져요. 뭐 내 자전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손님 거 같은 거 해주다가 로고가 벗겨지면 등허리에서 땀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삑사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이어 레버를 플라스틱을 쓰면은 뭐 휠에 데미지가 가진 않습니다. 데미지가 가진 않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카본 휠을 가지고 왔는데, 국토종주 하다가 급하게 펑크가 나가지고 동네 그냥 자전거 샵 가가지고 뭐 잔차포 이런데 삼천리 뭐 이런데 갔겠죠. 가서 작업을 했는데 뭐 드라이버로 제꼈나봐요. 그래갖고 휠이 다 깨졌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휠 끝에가 싹 깨졌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로고도 싹 벗겨지고 막 일자 드라이버 놓고 막 제꼈대요. 근데 일자 드라이버를 타이어 레버 하는데 일자 드라이버를 넣었다는 거는 일단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 들었다, 펑크를 떼우는데 뭐 타이어 레버를 금속으로 된 레버를 쓴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내 소중한 휠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휠이 많이 깨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끝부분이 다 상해 가지고 깨지고 로고도 다 벗겨지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좀 안타까웠죠.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 레버를 쓰면은 휠에 데미지가 가진 않습니다. 삑사리가 나도 데미지가 안 가고, 로고 있는 데만 잘 피해서 하시면 돼요. 로고 있는 데서 예를 들어 삑사리가 나면 로고가 벗겨집니다. 이제 한쪽 끼웠어요. 와, 한쪽 끼웠습니다. 그럼 한쪽 비드를 꼈으면 여기 보시면 이 비드 한쪽 낀 데 있죠. 이 비드를 이 가운데 홈이 온폭 파인 데 있잖아요. 림 안쪽에다가 이렇게 꼭꼭 집어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꼭꼭 가운데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대쪽도 가운데로 완전히 밀어 넣어야 타이어 비드를 끼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 구디어 타이어 엄청나게 짱짱하네요. 나 이거 지금 비드 안에서 이렇게 넣어도 대부분 이렇게 넣어가지고, 클린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그냥 손으로 다 집어줄 수 있거든요. 비드 안에 꼭꼭 넣어가지고 잘 들어가는 타이어들은 손으로 어느 정도 해도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타이어들은 작살납니다. 진짜 작살나. 얘는 와 지금 여기서부터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야 이렇게 짱짱한 타이어일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타이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가 없는 쪽에서 타이어를 집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뭐 삑사리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삑사리가 날 수가 있어요. 삑사리가 안 난다는 보장 못하니까 삑사리가 나더라도 로고가 안 벗겨지게 로고가 없는 쪽에서 타이어 레버를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타이어 놓고 있어요. 오씨, 오 뻑뻑해. 와씨, 타이어 레버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뻑뻑한 거는 타이어 레버 몇 개 뿌러 먹습니다. 진짜 장난 아닌 것도 있어요. 진짜 타이어 레버 몇 개씩 뿌러 먹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타이어 진짜 짱짱한 것들. 네, 와 구조도 와 이게 엄청나게 짱짱하네요. 얘도. 야, 제가 최근에 낀 튜브리스 타이어 중에서 얘가 제일로 빡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안 들어가서는 이거 작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와 타이어 집어넣었어요. 와 타이어 와 살벌이 짱짱해. 진짜 살벌이 짱짱해. 아 진짜 타이어 레버를 써도 플라스틱 레버 쓰면은 카본 림에는 크게 뭐 거의 손상 없이 들어갑니다. 손상 없이 들어가고,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튜브리스 작업할 때 이제 가정집에서 하기 제일 힘든 게 바람 넣는 거예요. 이게 튜브리스는 바람을 한 번에 몰아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정용에는 에어 컴프레셔가 없으면 얘를 한 번에 바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손펌프로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얘도 잘 들어가는 편이네요. 네, 바람 잘 들어가는 편이네요. 바람 잘 들어가는 편이고, 이 정도면은 잘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세면 여기를 살짝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에 바람이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비드 사이 아까 그 홈 있죠? 림 홈이 깊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어 밸브를 제거를 하고, 이것도 근데 컴프레셔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는 쉽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 부스터 펌프 있잖아요. 집에 그 에어 막 탱크 있어가지고 에어 보충한 다음에 한 번에 빵 쏘는 거, 그런 거가 있으면은 편한데, 그게 없으면은 손펌프로는 솔직히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밸브 코어를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컴프레셔 뭐 이런 거 대고 바람 빵 주면 한 방에 부풀어 나요. 이게 가장 빨리 튜브리스 타이어에 바람을 보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빠방 하면은 바람이 들어갑니다. 손가락 바람 안 빠지게 막고 바로 밸브 코어를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비드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 코어를 잠그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바람을 보충해주면 비드가 잡힙니다. 빠방빠방 소리 나야죠. 무섭긴 해요. 빠방빠방 소리 날 때. 네, 이렇게 되면 튜브리스 타이어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튜브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란트를 주입해주면 됩니다. 실란트 주입은 이제 코어 밸브 이거 분리해서 주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실란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하면 네. 실란트는 저는 라텍스 빅토리아 라텍스 실란트 씁니다. 이게 제일 비싸요. 실란트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이거 지금 1리터짜리 한 통에 5만원이니까 실란트 중에 제일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실란트 주입하기 전에는 잘 흔들어 줘야 돼요. 이게 실란트가 안에 이제 뭐 약간 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덩어리가 나오면서 이제 실란트 액체랑 같이 굳어서 구멍을 메꿔주는 건데, 실란트 주입할 때는 실란트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안에 앉아 있는 그런 덩어리 같은 거를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막 흔들어서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 주시고, 주사기, 뭐 튜브리스 주사기 많은데 저는 그냥 주사기 일반 뭐 공업용 주사기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공업용 주사기에 그 실리콘 호스를 쓰면 돼요. 실리콘 호스 같이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씁니다. 로드 타이어 기준으로
저는 많이 넣으면 40mm, 튜브리스 28시 기준으로 많이 넣으면은 40mm 정도 넣고, 정말 경량 저처럼 경량 덕후들 이제 바람이 새지 않을 정도까지만 넣으면 전 20mm 밖에 안 넣거든요. 근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30mm, 보통 평균적으로 30mm 정도 넣어주시고, 조금 이제 처음에 좀 여유있게 든다 그러면 40mm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실리콘 그건데, 대부분 이제 시중에 뭐 튜브리스 주사기라고 파는 것들은 이 밸브 코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빨대가 얇아서 들어가는데, 얘는 겉에 이 밸브를 감싸버립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감싸버려요. 근데 이게 훨씬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사기에서도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흔들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40mm 넣을게요. 일단 40mm 주의합니다. 주의래 보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들어가요. 튜브리스 전용으로 나온 것들은 이 코어 안쪽에 빨대, 약간 긴 빨대 있잖아요. 그걸로 넣어서 이게 알갱이가 안에 많이 들어가면 이게 주사기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액체가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얘는 호스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겉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뭐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가끔씩 막힐 때도 있는데, 거의 새 것 때는 뭐 거의 막힐 일은 없는데, 얘가 그래도 제가 써보니까 얘가 제일 잘 들어가요. 오래 쓸 수도 있고. 네, 실란트를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란트 보충까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튜브리스 작업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실란트 안 넣고 바람 넣었을 때 바람이 전혀 안 새면 그게 정말 완벽하게 튜브리스 작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번 영상에서 뭐 제 노하우라고 했었던 거는, 제일 중요한 거 타이어 방향에 맞게, 타이어 회전 방향에 맞게 그 테이프를 잘라주는 것과 그 방향에 맞게 붙여주는 거, 그거랑 이제 열풍기로 살짝 가열해 가지고 끝부분하고 마무리되는 부분, 거기에 이제 열풍기로 살짝 가열해서 붙여주는 거. 그 외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아요.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샵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제 타이어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림포, 이제 가장 에어로 성능이 좋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 림포하고 이 타이어 두께가 거의 일직선이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턱이 거의 없이 이렇게 일직선이 딱 됐을 때 가장 에어로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림에다가 너무 얇은 타이어를 장착해도 성능이 떨어지고, 너무 얇은 림에다가 너무 두꺼운 타이어를 장착해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저는 일단 타이어가 얇은 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보통 요즘에는 다 28시 기준이죠. 얘네 림들이 다 두꺼워져서 28시를 껴야지 여기가 이렇게 최대한 붙어서 에어로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근데 여기다 작은 타이어를 끼면은 타이어보다 림이 더 튀어나오겠죠. 타이어가 얇아지니까. 그리고 림보다 더 두꺼운 타이어를 끼면 타이어가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타이어가 더 많이 튀어나오고 림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공기 저항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최적의 상태는 이렇게 림하고 이 타이어하고 이제 두께가 거의 일직선이 이렇게 되게 세팅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샵에서 있다가 한번 찍어봤어요. 튜브리스 작업하는 거. 이 방향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테이프 붙이는 방향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냥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영상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튜브리스 작업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완벽하게 바람이 안 새고, 나중에 돌아갈 때 그 실란트를 안 쳐서 그 테이프가 뜨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튜브리스 작업을 하셔야 제일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